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뵀는데 또 밤사이 뉴욕 증시는 좀 불안불안하게 끝이 났습니다. 네. 우선 뭐 약간 진정이 되나 싶었던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다시 한번 촉발이 됐고요. 이게 또 우리 해운이랑 조선까지 번지고 말았죠. 뭐 다행히 파월 의장이 이제 QT, 이 긴축 종료를 좀 선언을 약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하방을 막아줬는데 둘 중에 굳이 재료를 비교를 하자면 뭐 아직까지는 11월 10일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약간 후자 쪽에 긍정적인 쪽에 약간 베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시장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베팅하는 느낌은 좀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상승이 무역 갈등이 해결될 거야라는 거에 베팅은 아니었거든요. 네. 무역 갈등이 더 심해지고 그 심해진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한 밸류체인, 특히 중국과의 생산성 싸움의 중심인 AI, 네. AI 투자를 더 우리 중심으로 내지는 우호 내지는 어떤 뭐랄까요? 미국 내의 기업들로의 밸류체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무역 갈등의 어떤 해결되면 뭐 상승의 촉발점이 더 되긴 하겠지만 그쵸. 해결이 안 되더라도 시장은 다시 제갈길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네. 10월 들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방향성이 없어졌냐라고 하면 네. 그동안에 좀 너무 많이 올라왔었던 점도 있었고 그쵸. 뭐 S&P 500이 한 23배, 4배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라든지 월말에 FOMC도 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매일매일씩 치고받는 듯한 그리고 조금은 좀 뒤로 물러나는 듯한 어떤 멘트와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거지 무역 갈등 때문에 시장이 해결이 되면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선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이미 시장도 좀 내성이 상당 부분 많이 생긴 그런 모습이고요. 또 8, 9월 달이 원래대로라면 약세장을 좀 연출을 했어야 되는데 또 네.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상승 단기 과열권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10월 달 조정이 나오는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상 또 우리 기업이 이렇게 정작 외신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니까 제 마음은 한편으로는 좀 쿵하고 내려앉더라고요. 네. 특히나 어제 좀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 중국 내 모든 기관이나 개인이 이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5개랑 거래를 전면 뭐 금지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대통령실 관련 발언을 보니까 이 해당 기업들이랑 중국 간의 그런 거래가 크지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뭐 상당히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내지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 내지는 현재 상황의 지렛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딱 한국의 조선업체라고 그쵸. 보는. 자기들하고도 거래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국내 조선사가 거의 일부만 중국산 후판을 사용하면서 배를 네. 만드는데 크게 의미 없고 거기다가 중국과의 거래도 없고 하물며 미국에서 건조한 배가 중국 항로에 가서 입항 수수료를 맞을 만한 가능성도 거의 없긴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어제 하나오션을 꼭 집어서 얘기를 했느냐. 그만큼 뭐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진 것 같고 조선사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어떠한 그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포인트.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어제 JP 모건 다이먼 회장도 얘기했지만 조선도 상당히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뭐 기술이라든지 실제 어떤 제조업의 부흥을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키울 만한 산업이 조선인데 근데 당장 우리한테는 피해는 안 가. 네. 그러니까 딱 집은 거죠. 그래서 이 조선에 어떤 집중을 해서 이쪽에 피해를 끼쳐야겠다 이게 아니라 네. 이제 미중 간에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테이블 위에 앉기 전까지 뭔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가려는 네. 어떤 기싸움의 하나의 일환이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양측이 워낙 카드가 팽팽한 상황에서 중국이 뭐 카드 하나라도 더 쥐기 위해서 약간 그렇죠. 우리나라까지 끌어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주신 대로 그래도 어제 지수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발목 잡히는 모습이 그래도 나왔었죠.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저는 이제 10조 원 넘어가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2조 원을 훅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뭐 중국 때문에 약간은 막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예탁금이 어제 80조 원 돌파했더라고요. 이게 네.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나오니까 이게 상승 추세가 깨진다기보단 잠깐 쉬었다가는 구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비슷하게 보실까요? 네,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표들이 지금 주식시장에는 아니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건 맞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크죠. 그쵸. 근데 실적 자체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 기대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긴장감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12조 원이면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수준. 놀랍죠. 물론 네. 이제 그 상반기에 비용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아마 환입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센서스가 계속 높아져 있는 이익을 좀 소위 말해서 서프라이즈하게 네. 보여줬다라는 거는 완벽하게 삼성전자의 여팡이 돌아섰다라는 얘기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낸드나 디램 쪽의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들 네. 그리고 4분기나 내년 넘어가게 되면 가격 플러스 큐브로스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이제 시장은 환호를 하는데 물론 어제 하루는 뭐 세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메모리 산업의 큰 문제는 뭐냐 네. 장치 산업이고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데 수요 공급을 정확하게 이제 딱딱 맞출 수가 없었어요. 뭐냐면 만들어 놓고 파는 시기였거든요. 네. 만들어 놓고 잘 팔리고 만들어 놓은 양이 별로 없으면 가격 낸드 가격이나 드램 가격이 툭툭 올라가면서 어닝이 확 좋아졌는데 수요가 조금 부러지기 시작하면 만들어 놓은 제품들도 그쵸, 가격이 쭉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이익의 사이클이 네. 굉장한 플럭추에이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저평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네. 뭐 주주 환원 정책이 낮았던 것도 있지만 그 주주 환원이 정책이 낮았던 이유는 이 어닝의 경기의 사이클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자본을 좀 갖고 있어야 돼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냐면 주문을 받고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파운드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 플럭추에이션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럼 TSMC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사이클의 어떤 그 변동성에 우리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게 약간 레벨업되고 사이클이 아니라 트렌드로 바뀌는 그런 어떤 시장의 변화를 보여준 거 아닌가라까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삼성전자의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뭐 지수를 들어 올리는 효과를 넘어서서 그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이 디램 관련 재고 때문에 수요가 변동성이 컸다면은 이런 순환형 구조에서 우상향하는 추세로 완전히 좀 우리 구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어서 이제 어제 소부장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조정이 나왔더라고요. 좀 네. 추가적으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걸까요? 뭐 그렇죠. 어저께 뭐 어제 하락은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서 네.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세론 어떤 트레이딩의 영역이지 어떤 펀더멘탈을 반영한 건 아니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주문을 받아야 되고 확장되는 사이클, 특히 이제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AI 어떻게 보면 버블까지 가는 그런 네. 국면에 대한 대응에서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충분히 기회가 있고 그리고 간밤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AMD 쪽 오라클이 네. 이제 AMD 쪽 주문한 거라든지 오픈 AI가 소프트뱅크나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패키징 여러 가지 이제 밸류체인에 해당이 되는 중소기업들도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제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는 여기서 조금 발을 뺀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약간 기술적인 이제 조정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적절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는 한 가지 더 느낀 게 이제 확실히 좀 HBM 대안으로 뭐 GDDR7 이쪽이 또 상당히 삼성전자의 실적을 끌어올렸죠. 대안으로서 이제 D램에도 함께 집중을 해봐야겠다. 뭐 이미 수요가 폭발하고는 있지만 우리 산업이 이쪽에도 함께 좀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약간 들던데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범용 메모리 쪽이 이제 올라와 줘야 소비가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공급 주도의 혁신에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 결국 이 혁신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고 네. 그리고 모든 곳에 이제 어떠한 AI 기반의 상품과 AI 기반의 서비스들이 펼쳐나갈 거라는 네. 기대가 있잖아요. 뭐 로봇도 나오고, 뭐 자율주행도 나오고, 우주로도 날아가고 하다못해 이제 우리는 업무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예전에는 기본 머티리얼이 그냥 광물이었는데 지금은 네. 기본 머티리얼이 메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뭐 가격 상승에 대한 뉴스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희 약간 실적 시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항상 최근 들어서 환율 관련 질문을 꼭 드리는데 네. 환율이요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밤사이에 올라섰습니다. 뭐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걱정할 만한 레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계속 이탈이 좀 외국인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 환율을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고민이 될 수도 그쵸. 있는 상황이죠. 1,400 중반 이러다가 뭐 1,500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환율에 대한 해석은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고무줄처럼 막 이렇게 늘렸다 네, 줄였다 하긴 하겠지만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도 합니다. 근데 뭐 안 좋은 점은 이거죠. 환율이 올라가서 뭔가 우리가 항상 환율이 올라갈 때는 글로벌리 뭔가 크래시, 네. 예를 들어서 각각 뭐 코로나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IT 버블이 부러지는 사이클을 목도했었잖아요. 네. 그러진 않을 거라는 불안감인데 지금은 저는 그렇진 않다. 간밤에 미국의 금융주 실적을 보니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오히려 성장을 위한 대출 그로스나 M&A, IPO가 더 많아지겠구나. 네. 그러면 어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제시해주는 위기의 어떤 감지도로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럼 두 번째, 그럼 원달러 환율이 왜 올라가느냐? 단순하게 보면 원 달러잖아요. 그렇죠. 원화와 달러와의 강세의 어떤 차이인데 달러가 원화보다 강한 거죠. 근데 그러면 달러가 원화가 왜 강하냐? 리스크가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수출도 일부 업종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작년 초반에도요. 네. 생각해 보시면 2024년 상반기도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데 지수는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미국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샀었던 거예요. 그때도 반도체를 샀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주주환원이라든지 정책적인 모멘텀 너무 낮았던 밸류에이션이 리밸류에이션 되면서 지금 PBR이 그리고 코스피가 3,600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성장인데 성장이 나올 만한 걸 보려니 원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원화 성장이 아니라 달러 성장. 달러 성장의 밸류 체인이 반도체, 네. 아니면 뭐 원전, 아니면 뭐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뭐 조선, 뭐 방산 이런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 낮아져야 강해지는 시장이 아니라 그냥 높은 수준에서 업종과 종목을 찾아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이 정도 수준이 우리에게는 뭐 뉴 노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다시 뭐 상반기 때처럼 부지런히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비단 뭐 단순히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우리 증시에 악재로만 작용을 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뭐 말씀해주신 대로 밤사이에 뉴욕 증시 금융주들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뭐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났고요. 우리도 이제 뭐
LG전자, 삼성전자 다 예상보다 좋게 나와줬었죠. 네. 뭐 이렇게 해서 전장 쪽이나 뭐 반도체 쪽은 당연히 뭐 좋게 나오겠지만 그 외에 또 어떤 업종에 집중해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좀 확산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미국 네. 내에서도 엔비디아나 이제 반도체 이쪽에서 그걸 활용하는 엑센추어 같은 이제 네. 컨설팅 업체라든지 뭐 IBM 이렇게 AI 활용이 조금씩 늘어나는 쪽으로 시장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눈을 좀 뭐 더 돌린다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동안에는 물론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한 메인의 어떤 자리를 잡지만 네. 그게 아니라 약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AI 밸류체인 핵심에 있었던 메모리, 그 파운드리 업체는 당연히 들고 가는데 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뭐 클라우드 업체, 네오 클라우드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기업은 그렇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라클이라든지 네오비스 내지는 코어이뷰처럼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내지는 결국 또 전력, 원전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오클로,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GE 버너바 네. 이런 기업들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안정적인 전력, 굉장히 어떤 이런 변동성이 없는 꾸준한 전력이 필요한데 결국 이 AI 천병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 나가려면 안전적인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원전 이런 쪽에 우리나라는 조금 관심이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제 확산의 양상을 보자면 원래 이제 AI에서 촉발이 되어서 그게 데이터 센터로 갔다가 전력망 쪽으로 갔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원전이랑 송배전과 같은 이런 전력 장비 쪽으로 또 이동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업종별 픽앤쇼벨 전략에 더 집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제 좀 약간 피해야 할 업종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피해야 되는 거는 뭐 소비재 쪽인 것 같아요. 소비재요. 소비재. 이를테면은 빅테크로 예를 들어 보면 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좋다고 하지만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러니까 소비재 쪽이잖아요. 누군가의 네.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관세의 영향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어제 인도 법인이 상장하면서 50% 폭등했던 LG전자도 좋긴 하지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는 것처럼 이런 공급단의 이슈가 생기는 쪽으로 가야지 소비 쪽의 어떤 업종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실적 시즌으로 갈수록 안 그래도 심했던 이 쏠림 현상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